9월 12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똑딱이 방송을 하고 나서 장 마감 이후에 일정이 있다 보니까 화요일과 수요일에 방송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 당시에 전달해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만기일이었는데 모처럼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을 했죠. 그 흐름을 촉발했던 것이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인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21 이평선이 아직 아래로 꺾이진 않았죠. 21 이평선이 아래로 꺾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위로 올라가서 61 이평선과 다시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21 이평선을 행보등락으로라도 만들어 주려면 일단 21 이평선을 한 번이라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직 21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요 흐름에 이어서 과연 21 이평선 위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지, 요게 이제 추가적인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고, 요게 만들어질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추가로 상승의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보면은, 제가 주식장인과 멤버십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중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화요일 날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난 월요일 날 양봉이 나왔잖아요. 하락을 했든 뭘 했든 일단 양시장이 모두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의 타이밍은 두 가지 중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한 가지는 월요일 날의 저점, 월요일 날에 이 저점을 하향하지 않은 상태에서 5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이게 첫 번째로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 만약에 월요일 날에 저점을 깨고 추가로 내려가는 형태가 나올 경우에는 8월에 요 저점 영역 있죠. 8월 초에 이 저점 영역 있죠. 여기에 왔을 때가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타이밍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화요일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중에 오늘 나타난 것이 바로 첫 번째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양봉 저점을 깨지 않고 그 다음에 5일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매수의 어떤 타이밍의 시그널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볼 부분은 뭐였냐면은, 오늘이 바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쿼터러 블리칭 데이였어요. 근데 그동안 한국 증시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아래쪽으로 만기일 쪽으로 계속 밀려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죠? 계속 밀어내면서 내려오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콜 옵션의 가치가 가격적으로도 뚝뚝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만기일 쪽으로 다가오니까 시간 가치까지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콜옵션이 똥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렴해진 콜옵션을 분명히 만기일까지 한 번은 이용해 먹을 것이다. 이 역시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용해 먹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이 만기일에 콜옵션을 한 번 이용해 먹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볼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신용과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결제일 기준이니까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의 상황입니다. 이게 신용이 지난주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난주 수요일에 1520억이나 나왔어요. 매물이. 신용 매물 목요일은 1450억, 금요일은 1101억 해갖고 3일 동안에, 지난주 수목 금요일 3일 동안에 4천억 원의 신용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졌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신용 투매든 아니면 반대 매물이든 간에 이 매물이 저는 반도체 중심으로 나왔을 것이다 라고 봤어요. 이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똑딱이 방송하고 멤버십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봤었냐면은, 반도체 중심으로 나왔다고 봤냐면은, 코스피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보시면은 여기서도 신용 투매가 나왔어요.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동시에 신용 투매가 나왔다. 이거는 반도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이 신용 투매가 반도체 쪽으로 나왔죠. 나오고 나서 자, 수목금 나온 거죠. 나오고 나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빠져서 출발했다가 양봉을 만드는 거죠. 요거는 하나의 일련의 지지권을 형성하는 흐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매가 나오고 나서 추가 조정을 줬다가 양봉으로 마감시켰기 때문에 이 양봉의 저점이 하나의 의미 있는 저점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타이밍의 시그널을 요 월요일 양봉 저점을 깨지 않고 5일 이평선을 돌파할 때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흐름이 나왔던 거죠.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의 투매를 받고 나서 오늘 반도체를 올렸다라는 개념이니까 반도체의 오늘 반등이 하루짜리 일시적인 반등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물론 반도체 관련주는 계속 빠져내려왔어요. 위에서 계속 지수보다도 더 심하게 계속 빠져내려왔기 때문에 위로 대기 매물이 많습니다. 올라오면 팔려고 하는 대기 매물이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오늘 하루짜리 일시적인 반등은 아니더라도 위로 올라가면서 매물 소화는 거치면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도 우리가 놓고 볼 때 물론 반도체 관련주라는 것이 똑같아요. 하나의 묶음으로 돼가지고 등락을 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차별화를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똑같이 반등을 했지만 반등이 셌던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등의 강도가 달랐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풀어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월 급락 저점을 깨고 내려갔었어요. 그죠? 급락 저점을 깨고 내려갔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월 급락 저점을 깨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반등이 더 세게 나가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도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도 보면은 8월 저점을 깨지 않고 움직이다가 반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더 세게 나갔어요. 물론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아침에 보고서가 나왔죠. 3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양호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런 보고서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또 반도체 역시 지금으로서는 HBM이나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자체가 그쪽이 더 좋은 쪽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풀어본다면 8월 저점을 깼던 종목과 깨지 않았던 종목의 차이,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가지고 되도록이면 8월 초 저점을 깨지 않았던 종목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반도체는 보는 게 어떨까,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아무튼 어려웠던 장이었는데 오늘 만기일 그래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오늘 하루 이렇게 반등을 해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한국 증시는 반도체가 올라야 지수가 실질적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오늘 바로 그런 모습을 확인시켜 주는 건데요. 앞으로의 지수의 등락 역시 반도체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 염두에서 주시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